소방기술사를 이제 도전하시는데, 이게 이제 왜 도전합니까는 항상 목표의식을 꼭 가지십시오. 다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 뭘 다 돈 때문입니다. 돈 아니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릴 리도 없고, 그리고 이거 뭐 따도 뭐 급여가 깎여드려. 그러면 누가 따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의 우리 시장 상황상 적정 연봉이라는 건 없고요. 우리가 지금 약간 피크를 할 때, 서울에서 사람을 구할 때 1억 2천이었는데도 사람을 못 구했었고, 그죠? 그래서 한 적정이 한 1억에서 전후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1억 전후. 그래서 전 세계 어느 자격증도 자격증만 가지고 그렇게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안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도전을 좀 하셔가지고 따시면 혜택은 좀 더 저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올해 129회 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페이지 했고 2페이지부터는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거 선택해야지 합격하죠, 이렇게 하는 것들 몇 가지만 체크해 볼게요. 교시별 문제인데 1번 체크하세요. 1번, 그죠? 나는 체크돼 있고 시험 치신 분은 체크 안 될 수 있는데 1번 문제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죠. 이걸 못 풀었으면 애매하죠. 2번도 너무 쉬웠고, 3번도 쉬웠죠. 3번도 3번도 체크해야 되는데 3번 체크 안 돼 있네. 4번은 삼각형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예상 문제였으나 쉽지 않죠. 잘 쓰기가. 이게 방재신문 기사를 그대로 오리듯이 붙여놓으면 10점을 받으실 수 있었을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타워. 지금 기계식 주차타워의 환연성, 아시다시피 서면에서 불이 났었잖아요. 타워가 다 타버렸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주 원인은 외부에서 누가 방어하지 않을까라는 추정,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로 인한 화재 확대 뭐 이런 거였었거든요. 선택은 하는데 좋은 점수는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건 삼각형 해놓을게요. 삼각형. 그 다음에 6번은 내공이 조금 있으면 풀리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벤추리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의 관, 그렇죠? 그거서 약간 다운 형태인데 나중에 보시면서 제가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이건 당연히 선택하셨어야지 결과가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7번은 간만에서 까먹었을 수 있죠. 간만에 아마 까먹었을 것 같습니다. 7번은 선택을 안 하겠네요. 8번은 선택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9번은 잘 쓰기 어렵죠. 준비 안 돼 있으면 삼각형 모르는 게 아니고, 10번은 교재 그대로인데 안 쓰셨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11번 세부 문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11번도 선택하셔야 되고요. 12번 그냥 주는 문제였죠. 13번 마찬가지로. 그래서 1교시를 치고 나면 이렇게 역대급으로 쉬운 적이 없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었어요. 다들 봤던 상황이고. 이렇게 2교시로 넘어가죠. 야, 2교시 어떻게 나올까? 1번 딱 풀고, 야, 괜찮네, 해볼만 하네, 그죠? 1번은 다 아는 내용이고, 2번 부분도, 야,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거로 다 맞추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을 거고, 2번 문제는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됩니까? 하면, 성능 인증이나 형식 승인에 대한 기준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얘는 절반 이상 날아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할 때 지금 질문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승강기, 피난기의 특징, 설치 기준. 승강기, 피난기구의 기준 그대로 적으면 안 됩니까? 적으면 됐어요. 근데 요거 하나가 좀 아쉬운데 요거를 내가 몰라. 그러면 보통 보면 부족한 만큼만 점수를 날려야 되는데 받아보면 거의 많이 날아가 있어요. 절반 이상. 그래서 형식 승인 문제나 성능 인증 문제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건 배제 1입니다. 항상 습관을. 이것만큼 끝까지 준비해 놓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다른 예를 들 수 있죠. 뭡니까? 전체가 5가지를 물었어. 1, 2, 3, 4, 5야. 끝에 조금 들어가 있어.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 같은 느낌의 승인 문제. 이건 승인을 암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공부에 평소 포커스에도 넣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그냥 배제가 1순위입니다. 저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체크했었는데 가급적이면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죠. 네. 그 다음에 3번 보시고, 근데 4번도 주의 표시 안 해놓을까요? 4번도 일상화되어 있는 사실로 시험 문제 답을 쓰면 되겠지 하지만 4번 문제 같은 걸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 문제는 벌써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어떠한 공문이라든지 어떠한 자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 가이드라인대로만 채점을 해요. 이해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잘 적고 싶어서 내가 공사 현장에서 설비 용접만 30년 했는데, 나 정말 잘 쓸 것 같은데 해도 점수는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특히 4번 문제는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 2번 문제랑은 다른 형태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자료를 그대로 넣어야지만 답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공사 현장에 가연물 좀 없애고 이러면 대충 안 되겠어. 대충 나옵니다. 점수도. 25점짜리 썼는데 대충 나오는 거 대충. 야, 정말 대충 채점을 안 하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죠. 5번이죠. 5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이죠. 요렇게만 따져봐도 요렇게 4개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시험은 아니었던 거죠. 보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나는 이 4번이 저번에 나왔던 기출문제하고 동일해서 준비가 잘 돼 있다. 그 기출이 자료가 여기에 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썼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 외에 내가 그냥 용접용단,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추가됐고,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 적으면 안 되겠어. 라면 점수가 확 바닥을 치는 상태였습니다. 2교시까지 조금 괜찮았죠. 식사하시고, 밥 먹고 3교시를 만났죠. 3교시. 딱 만났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똑같은 문제입니다. 1번. 이해됩니까? 방제 등급별 기준과 방제 시설에 대한 종류를 모르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얘를 잘 쓸 수 있을 만큼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두 번째 거 잘 적어도 피 봐요. 그래도 12.5는 받겠지. 이거 얻어 걸려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들은 삼각형 해놓을게요. 나 백레이어링 이거 얼마 전에 나와서 정말 잘 썼는데 이런 것들. 그죠? 2번 반드시 쓰셔야 되죠. 이건 이 문제를 낸 사람이 같은 틀의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스타일. 그죠? 이거 다 모아놓고, 이거 다 모으고, 이거. 제가 좀 이런 스타일인데, 참 나쁜. 각각 시험 문제거든요. 각각. 다 모아서 채점제인.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하고. 그리고 3번 준비하셨으면 보통 위험물을 많이 포기시키거든요. 위험물에 5가지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라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시험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이 잘 돼 있어야 2번으로도 쓸 수 있어요. 절반 맞겠다 생각하시면 절반 이하로 맞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그래도 저는 요거 말고는 답이 없었을 거니까. 그 다음에 4번도 안에 있는 속뜻을 찾아보면 장방향 덕트죠. 장방향 덕트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요 4번이 얼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형태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시공 방법. 이제부터 이제 시공 방법에 관련 내용이 나오면 전부 다 어디에 그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적을까요? 시공 방법은 반드시 시방서에 있습니다. 절대 까먹지 마세요. 시방서에 있습니다. 시방서는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묻죠. 시방서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친절하게 올려놨어요. 한국소방시설협회. 거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왜 잘 이해하셔야 되냐면 모든 시험은 근거가 없이 제출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내가 출제를 하면 내가 이런 이론을 전공했고 내가 이거 했어 이렇게 제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근거를 삼아서 시설협회에 자료가 있고요. 시설협회에 있는 원본에 가까운 것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 근거가 있어줘야 된다고. 그 근거는 수험서는 안 돼. 이해되시죠? 시중에 잘 팔리고 있는 누구 어떤 기술사님의 수험서는 안 돼. 수험서 안 됩니다. 이론서 괜찮아요. 이론서, 논문 괜찮습니다. 발표 자료 괜찮아요. 그리고 방제신문 기사 다 괜찮아요. 근거가 있어야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제를. 내가 이거 시공 방법에 대해서 내가 덕트 시공 20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안 된다고. 그 근거가 있어야 돼.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 공사 쪽은 거기다가 시방서에 있고 시방서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다 있어요. 이번에도 그 내용 넣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앞으로도 시공은 다 그쪽에 있구나.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무적으로 엄청 많이 고민했던 사항이다. 그죠? 밑에 저층부의 과학 선택하셔야 되죠. 요건 삼각형 해놓을게요. 왜? 시공 방법에 대해서 조금 틀리게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항상 보십시오. 답은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잘못 썼나? 못 외웠나? 못 외운 거면 자기가 알잖아요. 이거 그 내용이었는데 잘 못 적었어. 그건 자기가 알아. 근데 다 외웠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 고민하는 거지. 그렇죠? 5번 했고, 6번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한 2번 풀어봤습니다. 지금 3.2m하고 2.6m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 주차장까지 가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같이 한번. 이거 선택하셔야 되죠. 기사 문제 수준이어서. 요렇게 해서 또 위에 둥둥 4개지를, 그렇죠? 이거 지금 3번 좀 힘들지만 나머지 선택하셔가지고 맞추셨으면 조금 나았겠죠. 밑에 체크되어 있는 건 법 문제면 법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제 4교시만 남았네요. 4교시만 잘 풀면 왠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번은 필수였습니다. 1번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이 다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잘 적는 방법도 연습을 엄청 많이 했던 사항이죠. 열폭주입니다. 리튬이온. 리튬이온이, 그죠?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그죠? 아직까지 답은 없이, 그죠? 그리고 충전 장소에 대한 화재 대응. 요 말도 다시 한번 줄쳐볼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1번을 체크해서 적었어. 2번은 내 생각대로 적었어. 그러면 절반 이하로 막는 거예요. 그럼 2번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가 있었냐는 거죠. 이게 부산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전기차 충전소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배포했어요. 그 내용대로가 들어가져 있어야 돼. 나 임의로 내가 전기차 전공인데 안 돼요. 한번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얘는 가이드라인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이드라인. 이런 거 수시로 제가 단톡에 늘상 올리죠. 그래서 그거 보고 킵해놓고 준비하셨으면 좋은 결과가. 그죠? 그리고 2번은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되는, 첫 번째부터 막히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주거용 주방 자동차 화장실은 종류가 한 개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 라고 했는데 종류를 묻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형식승인에 있습니다. 형식승인 문제는 일단 배제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최대로 짜낼 수 있는 것들을 마지막에 몰아서 시간 되는 대로 다 적어주는 거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통 이게 건축법이고 방금 전에 보셨던 거는 소방기계의 손실 계산인데 같은 사람이 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같은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대피 공간들 다 모은 거. 그죠? 이해되시죠? 좀 있으면 이제 유리 타입 다 모으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설비 문제들이 좀 잘 나왔고, 건축방화도 약간 얍실하면서 좀 잘 나왔고. 예. 그 다음에 4번은 기초죠. 기초 중에 이건 기출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방향성은 공동에 가깝더라, 그죠? 예. 공동현상. 요 내용으로 풀어나가야 되죠. 본부 흡입식에 배관이 뭐 달려있는지 알고 싶은 게 아니야. 어떨 때 뭐가 알고 싶어?
수조가 펌프보다 낮을 때 알고 싶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유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뭘로요? 기준으로 가져와. 너 알고 싶은 거 쭉 하는데 그 기준에 있는 것들을 먼저 좀 갖고 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펌프 흡입측에 개폐 밸브는 버터플라이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죠. 되겠습니까? 손실 커지니까. 그 손실이 커지는데 수조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어서 부합 방식이면 더 심해지지. 그러면 캐비테이션 무조건 생겨. 결국은 캐비테이션인데 기준도 가져와. 잘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절대 설정하시면 선택도 안 했겠지만 5번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포소화 설비의 이렇게 특징 자체가 이제 문구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것들을 보면 내가 알 수는 있어요. 뭡니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세정이라고 돼 있다 그죠. 세정. 세정은 뭡니까? 포를 한번 방출하고 나면 배관 내에 포가 남거든요. 포 수용액이. 그 포 수용액을 다들 클리닝 해놔야 다 빼내야죠. 플러싱 해줘야 되죠. 그 내용 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준 문제죠. 기준. 기준이 기준대로 안 돼 있으면 날리는 거죠. 이렇게. 뭐야 이거 이렇게. 결국은 이분은 NFPA 11 번역본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번역본대로 답 썼으면 맞고, 아니면 우리는 그죠, 구글이나 이런 걸로 번역해야 되고. 짜증나는. 이거 왜 냈지 이런 거. 다시는 안 나옵니다. 다시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비상전원이죠. 비상전원 관련되어 있는 기준 문제고, 기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기준입니다. 선택하셔야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4교시도 어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번 시험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면 제일 좋냐면 엄청 쉬운 시험이었는데 처본이 어려웠네 이렇게. 그게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당연한 생각인데, 아 너무 잘 쳤어 이런 개념이면 결과는 그렇게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죠. 어떻게 출제하고 어떻게 몇 명 합격시킬지. 기술사는 항상 아시다시피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로 시장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는 거 염두하시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절차대로 돼 있고, 1교시부터 가볍게 잠깐만 끊어가도록 할까요? 1교시는 제가 이 내용만 한번 써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다음이 엄청 수월해질 거니까 제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베르누이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베르누이의 근거는 에너지 보존에 있었죠. 에너지 보존. 모든 에너지의 합은 같죠. 이 형태의 증명을 오일러가 하고, 오일러로 베르누이의 방정식이 성립이 됩니다. 방정식이. 베르누이는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압력, 속도, 위치의 모든 지점의 합은 늘 일정하죠. 동일합니다. 압력을 한번 가져오는 거죠. 압력은 이렇구나. 압력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형태로 바꾸면 수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두는 미터, 그렇죠? 헤드 이렇게 나오는데 수두는 뭐 높이 이런 개념으로 같이 갖고 오는 거죠. 압력에 대한 수두는 압력 수두 이렇게 보면 되죠. 얘는 압력을 비중량이라는 놈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한 번씩 적어보시면서 이렇게. 속도 수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속도 수두는 속도의 제곱을 중력과 속도로 나눠주면 되고요. 위치 수두는 같습니다. 이렇게. 얘가 어느 지점이든 일정하죠. 잊지 마세요. 얘도 수두고 얘도 수두고 흡사 얘 두 개는 같을 수도 있어요. 좀 어렵게 꼬이고 있습니다. 잘 한 번만 이해해 보세요. 얘도 H고 얘도 H라고 둘 수 있거든요. 잘 한 번만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이 수두가 H로 정해지는 것을 토리첼리가 발견해 줘요.
그래서 기사의 문제에서는 속도 구하는 형태를 이해해 볼게요.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럼 속도는요, 속도는 2g의 h의 루트로 됩니다. 잊지 마세요. 압력입니다. 압력. 압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주면 뭐가? 속도가 돼? 그런 거네. 그러면 비중량을 밀도와 중력 가속도로 바꿀 수가 있죠. 여기에 있는 h를 이 h에 집어넣을 겁니다. 는 그래서 루트 2g가 있고 저기 있는 놈 갖고 오겠죠. ρg의 압력. 그래서 날립니다. 는 하면 이 P의 로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형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속도는 압력으로 바뀔 수 있고요. 압력, 수두로도 환산됩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요거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알면 이렇게 나오면 되죠. 연속 방정식이라. 연속 방정식. 연속 방정식에 나오는 기본식이 최적 유량이라 부르는 Q는 AV입니다. Q는. 요 V에다가 밑에 놈들을 넣을 수 있어요. 요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띵띵띵 정리하면 Q는 0.653 D의 제곱의 루트 P라고 하는 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 유도는 뭐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찬찬히 요만큼만 가져가고 반복해도 됩니다. 계속. 그렇죠? 요건 또 어디서 써먹지? 이러면서 몇 번 할 거죠? 여기서 한 개만 더 가볼까요? 응용. 우리가 말하는 굴뚝 효과의 압력 차이 어떻게 구하냐? 압력 차이. 압력이 있고 압력 차가 있는데 이렇게 구해요. 여기서 갖고 오는 거죠. 여기서. 압력은 ρ GH.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맞추고 큐빅처럼 해놓으세요. 베르누이 그리고 속도와 압력과 지금 뭐 수두라고 하는 위치는 다 정리되는구나. 연속 방정식. 이 문제는 엄청 예쁜 문제죠. 범위 폭도 좋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야 될 것들은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요거 뭡니까? 이거. 뭐가 여긴 빠졌냐면 요거 유량계수가 빠졌습니다. 유량계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놓을게요. 유량계수를 중요하게 봐놓을게요. 그 유량계수에 대한 응용판이 아래쪽에 놨어요. 다음을 위해서. 얘만 잘 알아도 이렇게 구해집니다. 세 가지만 줄쳐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 합격을 위해서 한 개만 더 체크. K 팩터.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제가 좀 엄청 상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유도의 원칙에 대해서 적을게요. 자, 어떻게 하면 유도는 100점을 받을 수 있나요? 10점을 받을 수 있는, 25점을 받을 수 있는. 유도는 최대한 상세하게.
채점자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마라. 유도는 굳이 이 말까지도 해야 될 정도까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유도를 쓰면 한 페이지 반, 2페이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쭉 적으세요. 계속 괜찮아요. 10점짜리도. 수식 적는 거 금방금방 적거든요. 최대한 상세하게. 야, 이 정도 아니까 낸 거 아니야? 가정하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화재 성장일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화재 성장 곡선. 화재 성장은 헤스케스테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공학자가 있는데, 이 공학자는 원래 이제 뭐를 좀 중시하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 적어 볼게요. 화염의 높이는 열 방출률과 직경의 관계를 증명해냈어요. 저 사이에 있는 수치는 안 적을 겁니다. 0.235 그리고 5분의 4 그리고 1.0인데 안 적을 거예요. 굳이 지금 적어봐야 아무 의미 없고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이렇게 L은 화염의 높이, 열 방출률, 화염의 직경. 그래서 제가 이거 떠오르는 그림만 하나 그려놓을게요.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그죠? 화염에 대해서 한번 그립시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L, 나오는 열 방출률, 화염의 직경. 이해되겠습니까? 이 관계식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엄청 유명하죠. 화염의 높이는 직경과의 관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화재는 성장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성장합니까가 증명된 게 얘죠. Q는 알파 T의 제곱입니다. Q는 지금 나와 있는 열 방출 속도, 열 방출률. 화재의 성장 속도별로 4단계로 구분해라. 못 적으신 분이 없죠? 여기서 한 개 더 알고 할까요? 요거 봅시다. 지문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이렇게. 항상 묻는 것만 적는 습관을 지금부터 계속 틀을 이렇게 딱 가두세요. 자기한테. 알고 있는 거 막 적어주려고 하지 말고 질문하는 것들만 딱, 질문하는 것들만 딱, 질문하는 것들만 딱. 왜? 질문만 채점이 돼요. 우리가 적은 게 채점이 되는 게 아니고 질문한 것만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열 발생률에 대한 식, 그리고 4단계 구분 일부러 똑같은 문구로 표기해줘요. 채점 용이하게 하라고. 그래서 4단계 구분, 대표적인 품목. 그럼 나머지는요, 물음표인 거예요. 특히나 알파에 대한 상수 적을 필요 있습니까? 안 적어도 점수하고 상관없어요. 그림 뭐 적어주면 좋은데 안 적어도 굳이 뭐 항상 질문만 채점이 된다 생각하세요. 잘 적었으면 잘 나왔겠죠. 얘는 다음에도 나옵니다. 화재, 가옥도 이건 뭐 설명할 끈덕지가 없죠. 그렇죠? 얘는 중요 표시를 잘하고 그림 추천하고요. 그림 들어왔으면 좋겠고, 지금 질문 잘 드세요. 이렇게 항상 질문이 뭔지를 봐야 돼요. 알고 있는 거 쓰려 하지 말고. 정의는
뭐 차이는 뭐 이렇게. 차이점을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교표입니다. 비교표가 제일 중요해요. 정의, 그 다음에 가옥도에 대한 좀 더 상세풀이. 하중과 강도지 않습니까? 물음표죠. 바람직한 답은 아닙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원래는 하중과 가옥도가 들어가야 되지. 이해 잘 해놓으세요. 이거보다는 가옥도가 더 바른 말이죠. 그렇게 써줬으는 게 더 좋았습니다. 가옥도는 하중과 강도가 곱해져 있는 답이니까 뭐 대충 유추해서 되지 않을까요? 하지 마시고 틀을 바꾸세요.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거기서도 충분히 틀을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얘죠. 얘로 계속 앞으로 곱씹을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의 법이 바뀌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따로 조금 더 적을게요. 다음 있으니까. 이건 이 틀로 이렇게 이해합시다. 우리나라의 기존 개선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적어볼게요.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소방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4가지 법이었죠.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본법 가고요. 기본법. 여기 있던 내용이 하나 빠집니다. 뭐가 나갔습니까? 화재 조사 파트가 나갔어요. 그 화재 조사는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련된 법률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소방의 화재 조사 법이 따로 있습니다. 제정이 됐어요. 이 법이 분리됩니다. 화재 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법도 싹 다 뜯어고치셨어요. 나머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본법에 있던 몇몇 내용이 들어오죠. 예상문제니까 적을게요. 특수가연물,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화재안전조사. 화재안전조사라니까 이해하기가 힘든데 소방특별조사입니다. 소방특별조사. 또 뭐가 됐습니까? 화재 예방 강화지구.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뭔데요? 화재 경계지구였습니다.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안전관리자가 다이동대로 넘어왔습니다. 예상문제 4가지만이죠. 기출유사, 기출 다 나왔던 겁니다. 요 과목은 우리 법령에 수정해서 다 올려놨으니까 법령 교재를 보면서 나머지 내용들 전체 다죠.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이 2가지로 나눠지죠. 화재 안전 성능 기준과, 그죠? 화재 안전 기술 기준으로.
그래서 얘네가 NFSC였으면 얘네는 NFTC로 바뀌었어요. 성능도. 가장 큰 취지는 뭡니까? 이렇게 한마디죠. 관주도에서 움직이기 힘든 관주도에서 흡사 민관하고 유사합니다. 왜 관에서 하던 걸 민관화로 시켰을까요? 이게 관은 법에 가깝고요. 민관하다 말은 규정 또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원틀이. 근데 이게 관주도다 보니까 기준도 법처럼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기준이고 나발이고 법이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딱 한마디로 얘는 경직이고, 그렇죠? 얘는 다 변할 수 있는 거죠. 유동이죠, 유동. 유동적이죠. 잘 알아야 되지. 바뀌었다. 그래서 추가되어 있는 기관이 하나 나오죠. 원래 있던 거지만. 얘 하나 줄 쳐놓을까요? 국립소방연구원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 기술 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만듭니다, 이제. 이 국립소방연구원의 원장이 소방공무원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 저 높은 자리를 낙하산을 무조건 보내야 될 텐데. 그렇죠? 취지입니다. 그래서 관이 못 들어가요. 그냥 단순 공무원입니다. 연구원은 공무원이거든요. 산하기관이니까. 얘는 중앙조직에 해당됩니다. 중앙조직. 이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소방의 조직은 중앙이 있고 중앙, 지방이 있고 민간이 있거든요. 중앙에 들어갑니다. 중앙. 참고하십시오. 내용 읽어보면 아시니까 잘 이해하시고 절차는 다음에도 한번 예상 문제로 한번 둘게요. 조금 시계가 지나서 그래서 의견 내면 수용하고 일시 정해서 수정해 줘야 돼요. 넘어갑니다. 기계식 주택타워 구분합시다. 이런 문제는 왜 나옵니까? 하나 적을게요. 최근 이슈를 적죠. 최근 이슈는 여러분은 그냥 뭐 차 기다리면서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가끔 보시고 집중해서 보지 마세요. 집중은 제가 할 거니까. 정리해서 주면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최근에 서면에서 불났죠. 주차타워. 원인이 없어. 원인이. 아직까지. 그죠? 추정하죠. 방아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화재 안정성? 지금 전국에 있는 주차타워 60대 이상이면 다 돌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보니까 뭐 없잖아요. 그럼 뭐 없네요 하고 사인하는 거죠. 뭐 없네요. 아, 백병원인데서 똥바람 부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네요. 부산시청하고 같이 갔다가.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단톡에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타워가 새로 생겼는데 올라갔어. 근데 저 올라갔는데 이건 거기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아, 내가 어디라고 얘기를 했죠. 동영상 잘라지나? 부산에 있는 B병원이었습니다. 아, B라고 하지 말고 C병원이었습니다. C. 타워로 올라갔지. 다운 아시다시피 팔레트들이 있죠. 얘를 뭐 계단처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고요. 나중에 다시 이 타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수업 시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이 팔레트를 끄는 대형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 예. 그 팔레트 측면 부위에 이렇게 불꽃 감지기가 있더라고요. 양쪽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요 모타 있는데 모타 상부에는 감지가 없는 거야.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꼭 내약하면 그런 걸 발견하는 거지. 피곤한 거지, 피곤한. 그 밑에 헤드. 요 부위가 헤드가 어떻게 설치됩니까 하면 이래 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 다 측면입니다. 측벽. 이렇게. 다 측벽이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헤드 하나가 터졌어. 됩니까? 한 개 뭐 터질 수도 있지는데 살수밀도가 원활하게 나올까 하는 걱정이 또 되는 거지. 사진 찍고 지적입니다. 고쳐 넣으세요지. 예, 가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소방시설 등 줄쳐놓을게요. 질문할 때 이 포함은 소방방화를 했어야죠. 소방방화. 항상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소방시설 등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예방, 소방, 방화. 잘 적으세요. 그래서 건축적도 적고 소방시설 적고 가연물 유무도 적고 다 태우세요. 요렇게 답 적으시고 참고라고 적어져 있다, 그죠? 위험성 질문이 아니죠. 반페이지 작성하지 마세요. 나쁜 습관 드는 거. 질문이 뭔지만 집중하세요. 소방시설 등으로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서 나한테 줘.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요거 이제 다음 공부를 위해서 제가 넣은 거지. 그러면 답안에 대한 부분은 얘입니다. 이 부분만 채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지요? 그래서 질문에 집중을 계속 하시는 연습을 55점까지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막 쓰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흐름상 이거 써야 되지. 채점하고는 연결. 25점짜리 좀 다릅니다. 풀어나가는 과정이라서 이 연관이 되니까. 근데 10점짜리는 질문에 집중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내용 읽어보시고 유량. 얘도 엄청 저는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게 25점짜리 문제하고 똑같은 거. 요것도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유도입니다. 그대로 나왔던 거죠. 똑같이. 주어진 요소 잘 보시고, 요 그림 보면, 관이 축소되어 있는 형태하고 똑같네요. 그죠? 축소되었었을 때, 유량은 어떠냐? 여기 유량과 여기 유량은 동일하죠. 면적이 크니까 압력은 크고, 얘는 압력이 작아져 있겠다. 그죠? 그 내용들 설명해서 그대로 풀어나오면 된다. 베르누이죠. 베르누이 연속 방정식 반영. 그리고 식굼이고, 그 다음에 유량의 공식의 반영 나오는 거 이렇게 나왔죠. 그대로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없어가지고 다른 분 답을 참조했네요. 넘어가시고 조금 더 빨리. 얘는 이제 연소 파트에 있습니다. 유리 한번 줄쳐놓을까요? 유류 화재네요. 유류 화재는 이렇게 따집니다. 연소 속도를. 유류의 연소 속도는 액면 강화 속도를 따져요. 액면 강화 속도. 어떤 말입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죠? 해서 이해 잘 하시면 되겠다, 그죠? 최적만큼 있을 때 얼만큼 내려가냐 이런 거죠. 요거 줄 2개만 치놓고 수업 시간 했었는데, 연소 속도와 액면 강화 속도와 밀도의 관계죠. 높이하고 구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다음에 RTI. 이 문제는 조금 잘했죠. 예쁘게 보는
그래서 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어떤 헤드를 써라? 조기반응형. 그럼 조기반응형은 도대체 뭡니까? RTI 값이 얼마 이하? 50 이하입니다. 그러면 RTI를 구해서 50 이하 유무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문제 엄청 잘 만들었습니다. 나름 식도 단순하고 10점짜리 딱 예쁘게. 그래서 적용 여부를 냈으니까 외우세요. 국내 기준. 나머지는 보시고, 할 때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형식 승인이네요. 요건 요 말을 한 번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소방용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기기에 설치되고 있는 기구 또는 부속품, 부품 등 이런 것들. 소방용품은 시설법에 정의가 잘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십시오. 소방용품이 있더라. 이 소방용품 중에서 어떠한 형태는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 소방용품 중에 어떤 놈들은 성능 인증을 받아야 되고, 어떤 놈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캐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인증에 관련 형태는 인증은 기술원이 담당하고 있죠. 이렇게 기본으로 할 것이고, 형식 승인은 의무죠. 의무. 얘는 의무가 아니라고 제가 표기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임의죠, 임의. 요청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의점 하나 적을게요. NF 옛날 법 해도 똑같습니다. SC에서 의무 해결했어요. 잊지 마세요. 이거 제가 프린트물 하나 드리고, 성능 인증 제품이 추가가 되면서 중요도가 높아져서 예상 문제로 있었던 놈이죠. 중요하게 안 넣으세요. 기술원 들어가 보면 절차가 있고, 이 절차대로 밑에 있는 그림이 들어와 있어요. 간략하게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적으시면 돼요. 화재안전 기준,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서 의무로 해놨어요. 어떻게 의무로 해냈습니까? 이 제품은 성능 인증 제품을 써라, 이렇게. 성능 인증해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가스계 설계 프로그램. 성능 인증입니다. 무조건. 그 내용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방화dempo 중요하죠. 얘는 별표 치고 다음도 예상합니다. 방화dempo의 기준이 배연설비 기준이 하나 있고 건축물 피난방에 관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요 참고를 한 개 더 적을게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KS 규격이 있거든요. KS는 쓸게요. 검색은 가능, 출력은 유료. 이렇게. 그래서 자주 찾아보세요. KS 규격 나오면. 그래서 요 기준이 기본이 있고, 뒤쪽에 추가했습니다. 여기. 요 기준까지 있으니까 참고 잘해서 보시고, 피난방화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은 자주 볼 거죠. 요 내용 똑같이 들어가져 있네요. 요건 반드시 잘 적으셨으라고 보는데, 했으면 만점에 가깝게 받았어요. 요양병원 피난기구의 종류. 시험 문제는 답은 얘만 들어갑니다.
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질문만 들어가. 지하층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아, 예, 바뀌었기 때문에 암기시킨 거죠.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피난용 트랩이 지하에 있던 게 없어졌어요. 지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요하게 봤었죠. 보시고, 그 다음에 구조대 선정할 때 주의사항은 마찬가지로 시방을 보든지 기타 등등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래한 형태는 제가 찾은 보고서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내용을, 요 문제 출제 의도는 얘입니다.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만 적을게요. 경사 강화와 수직 강화의 선정, 구분. 전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강하. 제가 다른 기관과 점검하러 갔었을 때, 그것도 이제 요양병원 화재 이유죠. 이렇게 병원이 11층짜리였는데 10층에 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쪽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었고, 여기 이제 2차선 도로 같은 1차선 도로, 구조대가 잘 설치되어 있었어요. 구조대를 전개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수영장 가면 있는 거, 워터파크 가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직으로. 그 담당 총무과장님한테 물었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좀 힘들겠네요. 아니, 힘든 게 아니라 죽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설치해놨어요. 요때는 수직 강화를 설치해야 되죠. 수직 강화. 수직 강화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구부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데 화재가 분출하염처럼 나오면 이게 잘 견딜까를 또 고민해 봐야 돼. 그거를 고민 많이 해봐, 이런 거지. 그렇죠? 제대로 설치하고 있는지. 밑에 그림 예쁘게 놨으니까 참조하시고. 랭킨 유곤이요. 제가 공부의 방향성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랭킹 유고니어는 어디에서 썼습니까? 라면 방폭공학의 폭갱과 연관이 크거든요. 양념삼아 이렇게만 정리합시다. 우리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발화가 되면 이게 연소파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폭연파, 그 다음에 폭갱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서 방어할 수 있는 최종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대책이죠, 대책. 이후부터는 불가능입니다. 여기까지만 가능한 거지. 이걸 갖다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ISO에서 얘기해줬던 폭연에서 폭갱으로 전이될 때의 전이거리, 다른 말로 하면 폭갱 유도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냐, 중요합니다. 짧을수록 폭갱이 쉽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이걸 시각적으로 밀도와 압력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는 없니? 랭킹과 유고니어죠. 곡선으로. 이게 보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대책 마련입니다. 대책 마련.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근데 나 이 출제위원도 제목 웃긴데, 이게 묵음인데 어떻게 휴고니어가 되냐, 씨. 잔소리 하려다가. 유고니어입니다. 요거 보이나요? 그림에서.
이 점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밀도와 압력의 변화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지점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요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없어.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너무 보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다음 14번 끝으로 좀 더 쉴게요. 유리창 두 가지. 소방관 진입창은 다시 나옵니다 해서 모의고사 때도 다시 했었는데 잘 적었으리라고 봤었는데 유리의 구조죠. 요만큼 점수 받습니다. 위에서부터 잘 적었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 치러 갔으니까 좀 쓰고 오는 거지. 뭐 팔도 좀 훈련도 시키고. 요거 뭐 적었으면 빵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만 잘 적으세요. 유리의 종류를 적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주지시키는 개념을 이해하세요. 진입창이 꼭 중요한 게 아니야. 유리가 어떤 종류래? 유리를 비교해보고 싶은 거야. 유리 기준 적어 이런 거죠. 소방관 진입창이라고 하는 기준에 적혀있는 유리를 적어봐 이렇게. 이 플로트판 유리는 뭐고 강화 유리는 뭐고 배강도 유리는 뭐다라는 것들을 적는 건 차라리 낫습니다. 점수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진입창에 대한 기준들을 열심히 외워서 적었어. 그러면 빵점 받습니다. 빵점. 1점 받거나 2점 받습니다. 그리고 방화 유리창의 구조다, 그죠? 방화 유리창. 방화 유리창은 좀 더 어렵죠. 유리창의 기준 자체가 여기 보면 방화 유리, 방화 유리, 방화 유리 등등이 들어가져 있어서 다 적어주는 거죠. 요건 요거 다 적어줬어야 되죠. 되겠지요. 구조니까. 설치 대상 의미 없습니다. 좀 더 긴 설명으로 죄송한데 그 다음부터 이제 2교시부터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